안녕하세요. 40년 넘게 내과에서 수면 장애와 만성 통증을 진료해온 김태윤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말 자주 들립니다. 자는데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침마다 허리가 아파서 깨요. 자고 일어나도 더 피곤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실제로 제 환자 중 72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자주 깨고 자고 나면 온몸이 욱신거리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고 하셨죠. 그분은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꿨더니요. 한 달도 안 돼서 통증이 줄고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지금은 매일 아침 걷기 운동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 오늘 끝까지 보시면 이런 이득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수면 자세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한 습관인지 확인할 수 있고, 둘째, 60세 이후 가장 건강하게 자는 자세와 그 이유. 셋째, 자는 자세를 바꿨더니 실제로 통증, 피로, 혈압까지 좋아진 사례들. 마지막으로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천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영상 보시면서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생각 드셨다면 지금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잠과 오래가는 수명을 지키는 귀한 정보들 빠짐없이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10년 더 지켜줄 잠자리의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본 잘못된 수면 자세 1위는 바로 엎드려 자기입니다. 선생님, 그냥 엎드려야 편해서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잤는데 이젠 습관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엎드려 자는 습관은 60대 이후에는 반드시 바꾸셔야 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척추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목과 허리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잠든 사이 목 디스크, 요추 협착증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목을 한쪽으로 돌리고 자면 목뼈가 비틀린 채 수시간 동안 고정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앉은 상태로 고개를 한쪽으로 꺾고 몇 시간씩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째, 호흡이 얕아집니다. 엎드린 자세는 가슴과 배가 눌리기 때문에 심장과 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몸속 산소 공급이 줄고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억력 저하, 아침 두통, 만성 피로가 이 자세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수면 중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자는 듯 안 자는 상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는 수면 중 혈압 상승, 심장질환 위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67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고 아침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느낌이 들었대요.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폐활량이 또래보다 25%나 줄어 있었습니다. 수면 자세만 바꾸고 3주 후 그 답답함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죠. 엎드려 자는 습관,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수면 건강과 생명 시간을 깎아먹는 비밀의 칼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수면 자세일까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또 하나의 위험한 자세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 자세 하고 계시진 않나요? 다음으로 많이들 하시는 잘못된 수면 자세, 바로 높은 베개를 베고 옆으로 웅크려 자는 자세입니다. 이건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께 정말 흔한데요. 왜냐하면 등이 굽고 허리가 약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몸을 웅크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무릎을 끌어안고 자야 편안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이 자세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첫째, 목과 어깨에 과도한 긴장이 생깁니다. 높은 베개를 오래 사용하면 경추의 정상 곡선이 무너지고 결국 목 디스크와 만성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아침마다 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온다면 이 자세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몸을 웅크리면 폐가 눌리기 때문에 호흡이 얕아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밤새 산소가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졸림, 기운 없음이 나타나고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는 더 치명적입니다. 셋째, 위장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웅크려 자면 위와 장이 압박을 받아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나서 입에서 신맛이 난다거나 속이 쓰린 증상이 자주 있다면 이 자세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70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요. 밤마다 베개를 2개 겹쳐 베고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고 주무셨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목과 어깨가 쑤시고 입이 마르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기준치보다 낮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베개를 낮추고 등을 펴는 수면 자세로 바꿔드렸더니 2주 만에 통증도 줄고 속쓰림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자세 하나가 하루 컨디션을 무너뜨리고 만성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도대체 어떤 자세가 우리 몸에 좋은 걸까요? 다음은 60세 이후 수명을 지키는 최고의 수면 자세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베개를 사용한 정자세바로 눕기입니다. 가능하다면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을 받쳐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보정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 이 자세가 좋을까요? 첫째, 척추가 일직선으로 유지됩니다. 척추는 S자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눕는 자세에서는 이 곡선이 가장 자연스럽게 유지되며 목, 등,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요추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이 있는 분들께는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둘째, 폐와 심장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눌리지 않기 때문에 숨이 깊고 편안해지고 수면 중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심장질환,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권장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셋째, 림프순환과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밤새 체액이 정체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줄어듭니다. 또한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줘 면역력과 회복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누워 자려 해도 너무 불편해서 뒤척이게 된다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수십 년간 옆으로 엎드려 자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자세가 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실천 팁 알려드릴게요. 첫째, 낮은 베개로 바꿔주세요. 뒷목 높이가 3에서 5cm 정도 되는 게 적당합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훨씬 개운해진 걸 느끼실 겁니다. 둘째, 무릎 아래에 말린 수건이나 작은 쿠션을 받치세요. 허리 곡선을 자연스럽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셋째, 잠들기 전 5분간 누워서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복식 호흡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키면 뇌가 지금부터 자는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되고 수면 전 긴장도 풀립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뒤척이실 수 있지만 3일, 5일만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몸이 점점 반응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놀라실 겁니다. 허리가 안 아프네? 몸이 가볍네? 이게 바로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생기는 변화입니다. 제가 수면 자세만 바꾸도록 도와드린 뒤 정말 놀랄 만큼 몸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중 몇 분 사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남성 박모 씨입니다. 이분은 당뇨가 10년째였고 아침마다 혈당이 160에서 180 사이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식단도 운동도 꾸준히 잘 지키는데 혈당이 자꾸만 불안정하다는 점이었죠. 제가 이분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던 중
잠버릇이 문제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항상 왼쪽으로 웅크려 자고 베개도 두 겹으로 겹쳐 베고 주무셨던 거죠. 이 자세가 폐와 췌장을 누르고 잠자는 동안 내장기관의 회복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정자세, 수면, 낮은 베개, 복부 압박 줄이기. 딱 이 세 가지를 2주간 실천하셨는데요. 3주 차부터 공복 혈당이 130대로 떨어지고 무엇보다 아침에 느껴지던 피로감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개운한 건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게 그분의 진짜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4세 여성 이모 씨입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고 평소에도 머리가 자주 띵하고 무릎 아래 다리가 붓는 증상으로 병원을 다니고 계셨죠. 이분은 항상 배를 깔고 엎드린 채 자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편하다고 하셨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무릎과 발목 부종, 수면 중 혈압 패턴을 확인해 본 결과 자세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엎드린 자세는 심장과 복부 압박을 유발하고 림프 순환과 하체 혈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부종, 혈압 변동, 두통 등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면 자세를 바꾸는 걸 중심으로 생활을 조정했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부종이 절반 이하로 줄고 혈압도 보다 안정된 수치로 조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다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 말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이처럼 자는 자세 하나로도 몸 안의 혈액 흐름, 신경 전달, 내장 기능까지 의외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수면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되는 베개, 매트리스, 수면 환경 세팅법을 알려드릴 겸 실제로 제가 직접 쓰고 있는 방법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수면 자세를 교정할 때 자세만 바꾸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무의식적으로 편안하다고 느껴야만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수면 환경 세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변화들입니다. 첫째, 베개는 낮고 단단하게. 많은 분들이 푹신하고 두툼한 베개를 선호하세요. 하지만 경추 건강을 생각하면 높이는 약 3에서 5cm, 손으로 눌렀을 때 많이 꺼지지 않는 밀도 있는 베개가 좋습니다. 너무 푹신하면 목이 꺾이고 근육이 밤새 긴장하게 됩니다. 팁 하나 드리면 수건을 돌돌 말아 목 뒤에 받쳐보세요. 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줘 초반 수면 자세 교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매트리스는 너무 물렁하지 않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푹신한 매트리스가 편할 거라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단단하면서도 체형을 지지해주는 중간 경도 매트리스가 가장 적합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어깨와 엉덩이 쪽이 아프고 너무 물렁하면 허리가 꺼져서 통증이 생깁니다. 가능하면 누웠을 때 엉덩이와 어깨는 약간 들어가고 허리는 지지되는 느낌.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실내 온도와 조명.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부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조명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TV 화면의 푸른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노란색 간접 조명만 켜두고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시각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자기 전 스트레칭 5분, 따뜻한 물로 세수, 조용한 음악.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몸에게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럼 뇌는 긴장을 풀고 수면을 준비하게 되죠.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조명을 줄이고 천천히 숨을 쉬며 3분 정도 폭식 호흡을 합니다. 이 루틴만으로도 훨씬 깊고 안정적인 수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자세는 좋은 환경에서 유지됩니다. 베개, 침대, 조명, 온도.
이 모든 게 여러분의 건강한 잠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다음은 나는 이미 목이나 허리가 안 좋은데 어떻게 수면 자세를 바꿔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자세 교정 전략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허리 디스크도 있고 어깨도 아픈데, 그럼 어떻게 자야 하죠? 바꿀 수는 있긴 한가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바꾸는 순서와 방법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갑자기 정자세로 눕고 억지로 베개를 낮추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통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수면 자세 교정 전략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현재 자세를 먼저 점검하세요. 자신이 자는 자세를 정확히 알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뻣뻣하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무겁다면 이미 수면 자세가 몸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사진을 찍어달라 부탁하거나 자기 전에 핸드폰을 고정해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단계. 완전한 교정이 아닌 부분 보정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엎드려 자는 분이라면 상체만 옆으로 돌려 베개에 기대도록 하고 허리 아래에 작은 쿠션을 넣어 몸이 틀어지지 않게 합니다. 목 디스크가 있는 분은 베개를 낮추되 뒤통수 전체가 지지되도록 평평하게 정리해 주세요.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익숙한 자세 안에서 불균형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단계. 수면 보조 도구를 적극 활용하세요. 무릎 아래 작은 쿠션, 허리 지지용 롤 타월, 옆으로 잘 경우 다리 사이에 끼우는 베개. 이런 것들이 자세를 안정시켜주고 통증 완화를 도와줍니다. 실제로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만으로도 골반 틀어짐이 줄어들고 허리 부담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4단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바꾸세요. 수면 자세는 오랜 습관입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3일에 한 번씩 변화 주기 익숙해지면 유지 시간 늘리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접근하세요. 5단계. 아침 통증은 바로 기록하고 조정하세요. 자세를 조금 바꿨더니 아침에 더 아프다? 그건 무리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 단계로 돌아가거나 지지 도구의 위치를 조정하면 됩니다. 절대 참고 계속하면 나아지겠지 하지 마세요. 몸은 불편함에 민감하고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귀찮지만 해보길 정말 잘했어요. 자는 동안 회복이 되니까 하루가 달라요. 자기 전에 하는 작은 준비가 내일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특히 이미 몸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자세 변화는 도전이 아니라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가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냥 편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자는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심장, 폐, 간, 신장, 췌장은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장기들이 눌리거나 피가 잘 안 통하거나 신경이 압박되는 환경에 놓이면 그 기능은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혈압. 정자세로 누우면 심장이 가슴 중앙에서 자연스럽게 위치를 잡고 혈액을 고르게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엎드리거나 몸을 너무 틀고 자면 심장 주변 근육이 눌리고 폐의 확장도 제한되죠.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심장은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하므로 수면 중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수면 패턴을 분석한 연구에서 수면 중 혈압이 높게 유지되는 사람일수록 왼쪽 또는 엎드린 자세로 자는 경우가 많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혈당. 혈당 조절은 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와 관련이 있는데요. 몸이 웅크려 있거나 복부가 눌린 상태에서는 췌장과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져 인슐린 분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수면 중에도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죠. 즉, 자는 자세가 혈당 조절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미 많은 임상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셋째, 심장과 폐 기능. 잠잘 때 폐가 눌리면 호흡이 얕아지고 산소 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곧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수면 중 불규칙한 심장박동, 수면 무호흡, 야간 빈맥 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심장질환이나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수면 자세는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회복의 열쇠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세가 바르면 폐가 넓게 열리고 산소가 잘 들어오고, 산소가 잘 들어오면 심장이 무리하지 않고, 심장이 편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압이 안정되면 호르몬과 혈당도 조절되고, 결국 내장기관 전체가 회복과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몸을 불편하게 묶어두는 자세로 잔다면 회복은커녕 오히려 더 고장나는 방향으로 가는 셈이죠. 수면 자세를 바꾼 뒤에도 쉽게 되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습관화 전략, 즉 내 몸이 스스로 바른 자세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실천하면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수면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떤 자세가 몸에 이로운지 알아보셨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처음 며칠은 신경 써서 정자세로 자는데 어느 순간 또 돌아가 있어요. 잘 때는 바로 누웠는데 아침에 보면 옆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면 자세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피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건 몸이 좋은 자세를 스스로 기억하게 하는 법, 즉 습관 루틴화 전략입니다. 첫 번째, 잠들기 직전 5분 루틴 만들기.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자는 바로 직전 5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떤 자세로 눕느냐에 따라 몸은 오늘의 자세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명을 낮추고 숨을 천천히 내쉬며 정자세로 누워 복식호흡 10회. 이걸 반복하세요. 나는 이렇게 자겠다 하고 몸에 기억시키는 거죠. 두 번째, 쿠션과 수건으로 환경을 고정시키기. 자세가 쉽게 틀어지는 이유는 몸이 공간 속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아래 쿠션, 양옆에 작게 마른 수건, 팔 밑에 작은 베개 하나, 이렇게 배치하면 몸이 안정감을 느껴 불필요한 뒤척임이 줄어듭니다. 특히 엎드리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배 앞에 말린 이불이나 쿠션을 두어 무의식적인 뒤집기를 막는 게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자는 공간 자체를 바꾸는 환경 리셋. 침대 매트리스 위에 얇은 요나 패드를 새로 깔아보세요. 새로운 감촉이 뇌에 이건 다른 환경이야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뇌도 새 자세를 새 습관으로 받아들이기 더 쉬워집니다. 또 하나, 베개 커버 색상이나 침구 색상 바꾸기도 작지만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시각적으로 새로워지면 행동도 쉽게 바뀝니다. 네 번째, 아침 피드백 일기 쓰기.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느낀 점을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오늘은 허리가 편했다. 새벽에 2번 깨서 다시 옆으로 돌아간 것 같다. 목이 덜 뻣뻣하다. 이런 기록을 5일, 10일만 해보면 어떤 자세가 나한테 맞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훨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바른 자세로 자야지 하면 실패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 주는 정자세 유지 3일만 해보자. 왼쪽으로 자는 횟수를 줄이자. 베개 높이는 절대 바꾸지 않기.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변화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세를 바꾸는 건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환경, 습관, 리듬까지 함께 바꿔야 비로소 몸이 이게 편한 거구나 하고 스스로 기억합니다. 이 5가지 해보면 아실 거예요. 자는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침이 다르네. 기분도 개운하고 하루가 가벼워지네.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장비도 돈 드는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지금의 나를 위해 오늘 밤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변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나는 오늘 밤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라는 댓글로 약속 한 줄 남겨주세요. 작은 결심이 앞으로의 건강을 10년 더 지켜주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수명을 지켜줄 귀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